2월 13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6% 상승한 2583.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5% 상승한 749.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하나비전, 3SCNS, 레드캡투어, BL팜텍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당장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하는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종전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3SCNS는 최근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전해졌던 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된다고 전해졌어요. 이곳의 발전기 공급사로는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정되었으며 발전기를 받쳐주는 하부 구조물은 3SCNS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3SCNS가 지난주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하나그룹주 테마입니다.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하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연달아 상향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하나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밝혔는데요. 차회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생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 부문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6,000원에서 44,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흥국증권도 하나의 자회사인 하나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기록함에 따라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하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2,150원인데요. 이 같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하나를 비롯한 하나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평택 캠퍼스의 셧다운을 해제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꺼졌던 생산 설비의 전원을 다시 켜고 빠르면 6월 달부터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설비 전체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풀 캐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해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원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는 등 반도체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닉스는 삼성전자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가 구글과 아마존 등이 자체 제작하는 HBM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하는 HBM 물량을 모두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곳에 HBM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HBM 물량을 상당 부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제닉스가 삼성전자의 HBM 생산 라인에 스토커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토커란 반도체 소재나 부품 등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자동 창고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제우스는 연간 실적 발표가 동반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21% 증가한 4,90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88% 증가한 4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가 상호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동차와 의약품은 상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빅딜로 주목받았던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2개월 만에 무산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혼다 측은 닛산의 실적 개선이 절대 조건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닛산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라선다는 두 회사의 목표도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신 1위피는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동반되었는데요. 주식 증여 및 수중으로 인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중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32%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로 뒤를 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3위와 4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에게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 원을 배정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이재명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석유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석유화학 업계를 견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원유가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위해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제재에 행정 서명했으며 러시아에게는 종전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었다고 전해졌어요. 러시아는 중국에 헐값으로 원유를 넘기는 대신에 제값을 받고 유럽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석유화학 업계는 감산을 단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레드캡투어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배당은 레드캡투어의 자본준 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480억 원의 일부에 해당하며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6% 증가한 3,58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4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2% 증가한 91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속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며 상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400억 원을 달성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레드캡투어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비엘팜텍은 어제 장마감 후 1대2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무상증자 기준일은 2월 27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3월 20일입니다. 다음으로 SG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이천 공장의 증축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G헬스케어는 이번 증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매출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고사이언스와 미코바이오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시멘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라이프시멘틱스는 오는 3월 1일 모회사인 스피어코리아와의 흡수합병을 완료하고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항공사의 1차 벤더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퓨리오사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인공지능 추론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DSC 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에 투자한 이력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만 어제 강세를 보였던 다른 창투사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파미셀은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미셀은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이 15% 증가한 648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67% 증가한 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주당 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버넥트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우디 디지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 기업 11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협업기업으로 포함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업기업으로는 버넥트 외에도 상장사 중에서는 지니언스와 엑스게이트 등의 11개 기업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모어미탑이 일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최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연간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LS일렉트릭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LS일렉트릭의 구적윤 회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력 수요 확대의 기회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거의 수주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구 회장의 발언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동반되면서 LS일렉트릭이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2차 전지 공장 투자 등으로 LS일렉트릭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전력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유지했으며 LS일렉트릭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만 3천 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갤러리아, 2위는 삼부토건,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오리엔트바이오, 5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6위는 DIC,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LS네트워크스, 9위는 범양건영,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오리엔트바이오,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각각 하나그룹주, 이재명 관련주,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G, 2위는 동방메디컬, 3위는 오리엔트전공, 4위는 TS인베스트먼트, 5위는 DSC 인베스트먼트, 6위는 효림로봇, 7위는 SY스틸텍, 8위는 나우아이비, 9위는 PIE, 10위는 디젠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리엔트전공과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각각 이재명 관련주,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시스템,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하나비전, 5위는 하이닉스, 6위는 LS일렉트릭, 7위는 전진건설로봇,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카카오, 10위는 현대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비전, LS일렉트릭, 전진건설로봇입니다. 하나비전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하나그룹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LS일렉트릭은 전력설비 기업입니다. 전진건설로봇은 재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동방메디컬,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는 대동기어, 4위는 에코프로비엠, 5위는 IST,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캠트로닉스, 8위는 JNTC, 9위는 클로봇, 10위는 SG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재건 관련주인 대동기어입니다.